시장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 뭐 지금 그러니까 어찌 끝나가는데. 보면 오늘 방송에 요 단어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지속성. 그러니까 방금 음,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걱정이 이 단어로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소위 말하는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속이 될 건가? 음, 아니면 제한적으로 끝이 날 건가? 이게 사실 고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 아시겠지만은 이제 팔란티어, 메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낙폭을 다 만회를 하게 되면서 말아 상승을 올렸죠. 가지고 예. 끝이 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관세 이슈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젠수성의 발언일 수도 있을 거고, 셧다운 이슈도 있고, 예, 셧다운 그러니까요. 해소 이슈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인 사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요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시장이 확인을 하게 된다라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불명확해지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 이번 주 주중반이 그래서 고비가 좀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난주 미국 주식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하고 내일 쪽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 타서 그대로 이제 지금 악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말에 좋은 얘기들이 좀 네. 나왔어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거 미국은 그대로 해가지고 나스닥 선물 분위기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상승할 거예요. 시작은. 네,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관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음, 셔틀डा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AI 버블론, 그러니까 버블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버블이라기보다는 좀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산업을 공부하는 공학도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 AI라는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건가에 대한 우리는 그 판단을, 그 분석을 끊임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위 이제 선반영.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어떤 때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주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버블론이 아니라 이 AI는 정말 스펙타클한 이슈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를 계속 밀어 올릴 건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버블론이 네 번째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한 분기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돼요. 그쵸. 네.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나올 때는 에이, 무슨 버블론이야.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럴 수도 있나? 네.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요번만큼은 사람들이 조금 지금 긴장을 하고 네네. 시장을 바라볼 때 경계감이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네네네.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숫자를. 맞아요. 근데 그 숫자가 혹시나 어그러질 수 음, 있지 않을까? 재무나 아니면은 네네. 시설 투자나 이런 음, 역할을 좀 누군가가 잘못해서 해버리면 한 그쵸. 기업이 우르르 하면은 근데 오라클 지금 회사채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라클이 음, 제가 이게 한 외신에서 꽤 됐거든요, 본 지가.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다 수면 음, 위로 올라오니까 음, 사람들이 이거 좀 문제 한 군데서 생기면 이렇게 다 터지는 거 아니야? 네네. 이런 식으로 좀 바라보게 그죠. 되더라고요. 회사채에다가 이제 또 공매도 관련 얘기도 나오다 그쵸, 보니까, 팔란이랑 네, 지금 엔비디아 워낙 세게 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880조 3년 동안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그 투자를 한다 그러고 만약에 이게 1조라도 약간 못 미치게 되면은 시장은 바로 반응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그 돈이 네, 나오는 거야? 라는 그쵸. 그 댓글 바로 네, 달리잖아요. 그 그죠, 돈 그죠. 어떻게 할 건데? 네, 이거 미국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얘기 그러니까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회사 시장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불안감이 회사의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고 그쵸. 이런 단기금리 올려버리고. 그죠. 그게 예. 불안감 조성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긴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 이제 제가 이걸 못 보여드려가 정말 네. 개인적으로 아쉬웠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뭔지 그 모르죠. 지수 차트인데 요거 아, 한번 예. 보여주시면은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요걸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지금이 아니에요. 뭐예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차트예요. 아, 코로나 네. 때.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야, 시원하게 갔구나. 그죠. 제가 이 차트를 왜 가지고 왔냐면 예. 그 우리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관세 이슈로 지수가 한번 하락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다가 아시겠지만 3,200포인트 부근에서 기간 조정 3개월, 4개월 거쳤다가 4,200포인트가 바로 써본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1,430포인트까지 네. 갔다가 그다음에 지수가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400포인트 부근에서 3개월, 4개월 정도 기간 좀 거쳤다가 3,250포인트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흐름이 그때랑 지금이랑 되게 유사하다라는 거죠. 단지 음. 그때는 2차 전지, 지금은 반도체. 요 차이만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마지막에 3,200포인트까지 쏠 때도 저 때도 아마 삼성전자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전자 엄청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 그때 애플카 때문에 막판에. 음. 막판에 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3,200포인트 쏠 때 네. 있잖아요. 저때 애플카 있으셨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그때 급등 나왔고 현대차 급등 나오고 예. LG전자가 생산하는 LG전자 급등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인데 그래서 저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막판에 상승이 너무나 강해요. 지금도 상승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이 나오다가도 바로 반발 매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위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 기간 조정을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최소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보고 음. 그때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어떤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차트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참 진짜 네. 어려운 게 저 때하고 지금하고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장세 느낌은 비슷한데 네네. 끌고 가는 것들이 좀 이제 화력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네네. 야 이거 다 끼워 맞추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네. 대응이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저 때하고 다른 게 환율 부분인 네, 건데 그렇죠. 너무 세게 지금 상단을 뚫고 음.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네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어떠한 딱 떨어지는 그 결과론지가 나오지 않고 네네네. 있는 것도 있고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이렇게 세게 며칠 동안 한 네네. 거.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예. 뭐 기금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들이 해외 투자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네. 그거는 핑계 아니냐 그러는데 액수 네. 자체가 적진 않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혹시 차트 괜찮으시면 네네. 그 환율 차트 있잖아요. 환율이요? 네,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그거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환율이 최근에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많은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올해 아시겠지만 환율이 거의 뭐 1,500원 갈 것처럼 하다가 1월 달부터 쭉 환율이 하락했던 게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 요걸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쭉 내려갔어요. 음. 근데 이번에 환율 대상 조작 대상국인가요? 그걸 지정하게 되면서 미국 쪽이 그걸 태클 걸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이 그걸 못해요. 그게 어째 마지막 보류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쉽게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팅창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네. 이건 여담이지만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올려주시면은 그것도 한번 답변해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환율 차트를 제가 그 급한 대로 네. 띄워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게 7월 달까지 보면은 환율이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하락했는데 이렇게. 저때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제 전략적 환해지 네. 요걸 하게 되면서 환율이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가능하다라면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해외 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면서 이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못 네, 하게 된 그죠. 거죠. 그렇게 되면서 환율이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좀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네. 국내적 요인을 보게 되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국고채 매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통화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국고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 원화가 풀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쵸. 그죠? 그렇게 네. 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통화 여기에 통화 약세가 환율 약세를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투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투자도 많아졌잖아요. 네네. 해외 내에서 그냥 투자해 갖고 거기서 그냥 맞아요. 본국으로 송환 안 하는 네네. 달러들도 많이 있을 네.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버티는 게 이제 수출 기업들 이제 아시겠지만 무역 흑자나는 부분들이 그나마 좀 방어가 되고 있는 환해지를 거죠. 하는 거죠. 네, 방어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맞아요. 그리고 흑자난 달러를 지금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수요도 네네. 상당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원화 관점에서 봤을 때 환차익이 굳이? 발생되니까 굳이 네.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그쵸.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그 심리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러니까 사실 심리적인 게 네네. 또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조그만한 거라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보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예, 안 좋아졌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인플레도 지금 올라갈 거라고 네네.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 여부는 뭐 당분간은 좀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음. 있고 아니면 요 정도가 지금 상단이다 하는 분들도 네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이 사실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 환율을 볼 때 그 상당 개념의 통화를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통화를 보자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통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이게 환율이 약세를 보인다 아니면 원화에 대한 투자 가치가 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보다 더 큰 이제 채권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채권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고채 매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고채 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원화의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원화의 투자를 줄여나가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당연히 또 달러가 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지금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에 7조 가량 매도를 하게 돼서 많이 걱정하는데 사실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올해 4월 달부터 최근 10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국내에 얼마를 매수했냐면 22조가 매도했어요. 22조에서 7조 정도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갔다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정말 화끈하게 하네요. 말만 근데 들어도 좋죠. 차익 실현? 아니 일주일 만에 무슨 사익 실현 이렇게 세게. 네. 예. 그래서 요것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국제금융센터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또 주 단위로 있더라고요. 음. 여기 화면 보시면은 한국 매니가 한국인데 한국? 예, 그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보게 되면 마이너스 24억 2천만 달러예요. 예. 예.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7.2조 3조 요거 환율 계산하니까 5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50억 달러에서 24억 달러가 빠져나간 거예요. 26억 달러는 아직 국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50억 달러가 다 빠져나갔다. 아 예수금에서 이제 인출을 안 했다. 쉽게 우리가 네, 주식하듯이 그렇죠. 하면 네, 그렇죠. 예. 예수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음. 예수금에서 24억 달러만 지금 저 돈이 일본으로 현재 간거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뭐 있거든요. 누구 기사 네. 나오더라고요. 우리 돈 어디 갔나 했더니 일본으로 갔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금감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이렇게 자료를 다 찾아봤거든요 주말에. 찾아보니까 저게 있던데 그래서 보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 보고 저거 보니까 대만하고 한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저기 일본으로 갔대요. 반도체 근데 걔들도 반도체가 있는데 희한하네요. 그죠. 그 반도체가 있는데 기축 그럼에도 통화해서 그러나 불구하고 걔네가? 자동차 쪽으로 들어갔겠죠. 아. 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세가 어쨌든 15% 똑같다 가정하더라도 사실 경쟁력은 일본 차가 좀 위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국내 자동차보다 일본 자동차가 매력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는 거죠. 네. 그럼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주말하고는 그래서 분위기가 좀 그래도 한숨 놓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지난주에 그 보통 이제 종가 종배라고 하죠. 종가 배팅 네. 하신 다음에 지금 주말 내내 막 마음 졸이신 마음 떨렸을 전화 거예요. 오지 않았어요 좀? 안 그래도 친구 저희 어머니 주변에서? 지금 저희 아버지가 아산병원 진료 때문에 두 분이 올라와 계시거든요. 네. 올라가지고 일요일 날 저녁에 살포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여쭤보시더라고요. 친구가 또 삼성전자 물어보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참 웃긴 게 나중에 저연마 탓을 하게 돼요. 아 자꾸 얘기를 하면 네. 사라 마라 사야 된다 팔아야 돼 계속 해주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적당히 먹고 팔았는데 더 가게 되면 또 그게 아쉬워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저기 네.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어쨌든 제가 그때 5만 원에서 6만 원 넘어갈 때 그때로 잡아라 그래서 그분이 9만 원에 팔았거든요. 예. 그럼 뭐 됐잖아요. 뭘 또 말해도 혹시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먹었으면 됐잖아요, 어머님. 그럼 그만하세요. 아유 20만 원 간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그 말이 계속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아시잖아요. 근데 종배를 네. 하셔가지고 주말 사이에 음. 진짜 마음이 좀 쫄깃쫄깃하셨던 그죠. 분들이 오늘은 좀 그분들이 네. 많이 팔은 것 같아요. 개인들이 네. 엄청 팔았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에 엔비디아하고 이제 팔란티아 낙폭 줄인 거 보고 와 살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가는구나라고 했겠죠. 샷다운도 얘기 나오니까 좀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가 네네, 있는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이제 주 중반이 관건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어쨌든 지난주 미국 AI하고 기술주가 낙폭을 줄이고 샌디스까지 강세였잖아요. 그 영향이 오늘 고스란히 우리나라 왔다라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당연히 지난주 금요일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 날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AI라든지 기술주가
여기서 계속 밀고 올라갈 건가 아니면 여기서 기적 반대로 끝이 날 건가에 따라서 삼성 하이닉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찜찜한 부분은 굳이 외국인들이 선물도 대량 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아시겠지만은 선물은 어차피 단기입니다. 이번 주 옵션 예, 만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를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현물적에서 저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면은 아 스탠스가 바뀌었구나. 네. 라고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옵션에서 양 매도를 잡았다라는 점 요거 감안해 보게 되면은 외국인 콜옵션은 또 음. 돌았어요. 돌았어요. 매수로 예. 돌았어요? 예, 37 돌았구나. 플러스로 돌았어요. 네. 돌아버리겠네 진짜. 얘들 때문에. 되게 괜찮은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그 코스피에서 아까 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705억 원 마이너스 되고요. 네네. 코스닥도 458억 원 마이너스 됩니다. 음, 다 팔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예. 예전에는 KRX만 있다 보니까 장 끝나고 나면 그게 아, 그게 그대로잖아요. 끝나고 났을 때 계속 변화가 생기니까 NXT가 있어요. 이게 좀 짜증나더라고. 저도 계속 보기 바뀌니까.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이제 밀어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만기 말씀하셨듯이 옵션 만기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주 옵션 만기 제가 틀렸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 중반 전후에서 미국장의 기술자하고 AI 주도의 흐름이 꾸준히 가장 가는지. 중요한지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는 일단 반도체를 안심하셔도 되는데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조금 긴장하면서 방향성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누군가는 막 사면 오를 것처럼 네.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은 또 증권가에 계신 형님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올라가면 그냥 네. 더 오른다고 배팅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한 일주일쯤 있다가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 이러니까 이게 후행적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또 하이스 100만 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SK증권에서. 아니 코스피 7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네. 금융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이거는 그냥 네네. 상징적이고 선험적인 의미구나라고 보시는 게 네네. 지금 그 정도로 시장이 흥분을 했구나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리포트를 보실 때 이게 정말 저도 전과가 계신 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미래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좀 많이 포장을 하냐인 것 같아요. 잘 가니까 7천 간다 그랬다가 또 지수 밀리게 되면 또 스탠스 바뀌어가지고 또 2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또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래 반도체는 내가 갖고 있는데 반등 나오니까 좋은데 네네. 아니 이놈의 바이오는 지난주에 조금 가다가 왜 안 가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음. 바이오는 어떻게 뭐 아, 계속 이럴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바이오가 지금 연속성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원래 연속- 바이오는 시원하게 그러니까 형님들의 쏘는, 느낌으로 네. 우리 옛날 말로 하면 형님들의 그 종목처럼 해갖고 시원하게 또 약간 네. OCI 같은 느낌으로 네네. 형님의 주식처럼 가져야 되는데 원래 바이오가 옵션처럼 가요. 사실. 시원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게 되면 그때가 딱 그렇거든요. 그때 아시겠지만은 ADC, SC제형, CDMO, 비만 치료제 거기다가 이제 그때 한정 메뉴 이제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시원하게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속성이 없으니까 바이오가 정말 재미없게 느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사실 뭐 지난주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이오 말고도 살게 좋은 게 많다? 너무 많아요. 네. 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를 살까 반도체 살까 뭐 중국에 고민해 보게 되면 사실 반도체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 반도체 살짝 쉬니까 바이오가 갔던 게 제가 볼 땐 그 이유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살 게 없어야 바이오가 가지 않을까? 오히려 수급이 저기서 빠져나와야지 가는 약간 네, 그런 역의 거죠. 관계 같은. 거기다가 또 증시 분위기는 또 이제 나쁘지도 않은 그렇게 잔잔한 그런 흐름이 나와야 바이오가 가지 않을까 몰디락스 생각이 같은 느낌으로 네. 왜 이렇게 어려워? 들어요. 아니 네. 보세요. 지난주 바이오 강세 보였다가 시장 빠지니까 바이오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게 어렵다니까요. 도대체 네. 오른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잔잔한 골드락스 그 장세가 돼야 바이오 쪽으로 시선이 쭉 갈 수 있다는 거죠. 채팅창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음. 아니면 시청자분들 다 그러잖아요. 네. 나도 차익 실현이란 거 좀 해보자고. 네. 어느 정도로 좀 이제 올라가야 음. 되는데 가는 애들만 너무 가니까 네.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래도 알보리 팩 같은 것들은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연속성 있게 가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신고가 부분이죠. 네, 그죠. 네. 신곡풍으로 나와서 이제 코스피 이전 기대감이 이제 끝났나?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계속 그 네. 연기금이 8거래일 연속 사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그러니까요. 패시브 자금 사겠죠, 계속. 네. 네. 그래서 사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도 펩트론이 저는 또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뭐 그거 사라 팔아라는 알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펩트론이 또 지난주 금요일에 또 급등 급등이 나왔거든요. 났잖아요. 급등 났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화이자가 이제 목숨 걸고 이제 메세라 D&D 파마한테 매수한 이유가 그 1개월 제형이거든요. 지속형 제형. 요거 때문에 하는 거야.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펩트론 같은 경우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6개월짜리 이 지속형 주사제가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각되면서 펩트론이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상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에로 기술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것들은 연속성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찾다면 잘 보세요.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가요. 꾸역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이오처럼 빵빵빵 가는 죄송합니다. 반도체처럼 빵빵빵 가는 거 기대 안 하고 본다면은 그래도 바이오도 어찌 보면은 이제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제 그건 그거고 네, 화장품이랑 얘네들이랑 막 면세 유통 이런 애들 지난주에 좀 갔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만에 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얘들은 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화장품은 저는 관심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냉정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물어봤잖아요, 지금. 질문을 했잖아, 지금. 여기서 끝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끝내려고 난 그런 건 끝내는 아니고. 줄 알았죠. 죄송해요. 네. 제가 오해를 하겠네요. 네. 그 화장품이 꺾인 게 기억나시죠? 2분기 때 실적 미스나게 되면서 예상치 미스나게 되면서 이렇게 좀 꺾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달바글로브 같은 경우 또 미스나가지고 안 좋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콜만은 또 밀리고 있어요. APR도 밀리고. 네, 네. 밀리고 있잖아요. 오늘 실적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실적 잘 나온 것들은 그래도 주가가 가요. 근데 반대로 실적 미스나는 것들은 또 주가 하락이 나오고 네.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 나오는 거 단발성으로 이제 상승 나오고 지수성 있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그로드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것들 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오늘까지 다 가는 아모레 퍼시픽은 오늘도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잉그로드 같은 경우 하루 만에 식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그 종목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중국 비자 연장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이 강세였는데 조그만 애들. 네. 근데 오늘 또 힘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APR이 아까 그 우리가 방송 소대에 실적 얘기했었잖아요. APR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죠. 파마 리서치니 진지하게 꺾여가지고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조금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식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퍼스트 무버는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제 패스트 팔러. 어떻게 시장 눈치 보다가 가는 섹터가 있으면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돼가지고 뭐 저가매수 한다라거나 우리가 아니면 먼저 선침이 한다거나 그건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두에 조금 이제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린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게 뭐 음.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 사라 팔아라보다는 지금 네네네. 분위기를 점검을 해주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을 어떻게 이번 주에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게 사실은 네네. 별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뭐하러 하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대응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시장의 상황을 좀 논리적으로 볼 때 네네. 가장 중요한 걸 저는 여쭤보는 거고 알아서 대답을 해주시니까 네.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죠. 예. 부산 갈 때 그냥 무작정 가는 것보다 해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는 게 좀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SRT 몇시 거 타고 간다고 네.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그쵸. 아니면 KTX 맛있는 거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게 나으니까요. 부산 내려가서 맞은편에 밀면 맛있는 데 있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 가야밀면이나 이런 네. 데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주초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를 보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 중반 이후에 반도체가 가냐 못 가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은 시선을 좀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당연히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지주사 그래도 안 그래도 네, 그렇죠. 25% 얘기 나오니까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은행주가 은행주 증권주 그렇지. 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 50억 불 매도했는데 24억 불만 나오고 26불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6불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또 국내에서 전 종목을 더 살 거라고 봐요. 보고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개별 종목 대응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이 괜찮거나 아니면 배당이 기대가 된다라거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 자산을 소각하고 배당을 보실 때 일단 배당 비중이 높은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증권주 보니까 물론 자산 소각하고 배당하고 연관된 이 두 개 다 연관된 종목이 다 신영증권 같은 게 잘 가긴 하지만 예, DB증권이나 NH증권 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배당 한 종목들도 흐름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셀소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틈새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관건은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건가 이게 관건인데 그거를 한번 이제 조선이 될 건가 방산이 될 건가 아니면 2차전이 될 건가 그런 것들을 한번 미리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그 밑에서 받쳐주고 네네. 있는 친구들까지도 꾸준하게 네네.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조금 이번 주에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좀 지난주 기준이 아니고 네네. 지지난주처럼 그냥 누르면 가지야 같은 분위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무조건 가즈아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자리가 자리인 네. 만큼. 근데 지금 이번 주는 그냥 눈치 작전 있잖아요. 그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1, 2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 요즘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